한국 축구대표팀의 3월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당초 기꺼이 십자가를 매겠다라고 적극 지원한 박항서 감독이 유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리올림픽 본선행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정몽규가 껄끄러운 박항서를 거부했다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성이 분노했다, 축구협회와 정몽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행동에 나섰다라는 가짜뉴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칫 황선홍 감독뿐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달짜리 임시감독이라는 부담과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박항서를 거부한 이유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시감독으로 박항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3월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 상대인 태국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태국과의 2연전만 치르고 물러나는 임시감독 역할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면서 태국을 상대로 완전히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줄곧 태국의 열세였던 베트남은 박항서의 지도로 동남아 최강자로 우뚝 설 정도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태국 선수와 경기력과 전술 등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연전의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원한 박항서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나선다면 현 코치인 차두리뿐 아니라 안정환과 김남일 등 제자들이 적극 나서서 대표팀 부활에 적극 협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박항서 감독이 클린스만을 대신할 임시감독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고 임시직만 맡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는 한국 축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박항서 감독의 선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도했었습니다. 실제 박항서 감독도 한 달 동안이라면 대표팀을 맡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후배 지도자들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며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의 대표팀 어려움은 내가 필요하면 기꺼이 짐을 지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3부 축구 클럽인 박린FC의 고문직을 맡았지만 한 달 동안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의 영웅인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후에 축구협회의 발표가 있자마자 적극적으로 자원했던 박항서 감독이 떨어졌다, 황선홍 감독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황 감독은 한국 대표팀 스타 공격수로 A매치 103경기에서 50골을 넣었다, 그는 올림픽 대표팀 지도자로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여론도 박항서 감독이 적임자이다라는 지지가 많았습니다. 아시안컵 본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팀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박 감독의 카리스마 있는 파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은 오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직 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쉽게 이길 수 있는 태국과의 2연전에 집중하다 보면 올림픽 본선행 도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팀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3위 이내에 들어야 파리행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4위에 머물면 아프리카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오로지 올림픽 팀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축구협회는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처음부터 황선홍 감독이 1순위였다. 임시사령탑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 위주로 점수를 매긴 결과 당초 순위대로 황 감독이 또 1위를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현재 올림픽팀 주축 멤버들이 몇 년 후에 대표팀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부 축구팬들은 축구협회의 설명이 억지스럽다, 결국 정몽규와 축구협회가 박항서와 황선홍 중에 말 잘 듣는 것에 가장 우선 덕목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파파 리더십으로 유명하지만 결코 순둥이는 아니고 오로지 대표팀과 선수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의사를 관철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했고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올림픽팀에 집중하겠다는 황선홍에게 제안하고 결국 수락까지 받아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A매치 2경기를 위해 K리그 현직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인 지도자는 맞지 않다, 25일 낮에 황선홍 감독에게 제안했고 어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굳이 황선홍 감독에게 부탁을 했고 황 감독은 고민 끝에 알겠다라고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예상을 깨고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면서 국내 언론들도 충격적이다,
대반전 예상이 깨졌다라며 황선홍 감독 선택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한때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을 고려했으나 서포터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박항서, 황선홍, 최용수를 대상으로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 정혜성 위원장이 황선홍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정혜성 위원장과 박항서 감독과의 관계를 잘 아는 축구인들은 임시감독은 박항서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선수 시절 럭키금성에서 함께 뛰었고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히딩크 감독의 코치도 4강 신화를 함께 썼습니다. 2010년 박항서 감독이 전남 드래곤즈에서 물러난 직후에는 정혜성 감독이 새 감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거의 동시에 베트남으로 입성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계속 떠오는 동안 정혜성도 호치민 FC를 최고의 클럽으로 키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축구 열기를 두 한국 감독이 세워놓은 업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표팀 감독은 황선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현장 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 역시 축구협회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황선홍의 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3월 21일 국내에서 2차 예선 3차전, 26일에는 태국으로 건너가서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3월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 감독은 이제 이강인을 선택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강인의 사과와 손흥민의 용서로 매듭을 지어졌지만 아직 일부 팬들은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팀 내에서 어린 선수들과 고참 선수들 간의 깊어진 감정의 골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진 황선홍 감독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가야 하고 태국과의 2연전을 대승으로 모두 씻어버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 졸전이라도 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팀 지휘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잘 가르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중미 월드컵에는 대표팀 주장을 맡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발언으로 이강인도 대표팀에서 명예를 회복한 기회를 얻을 것도 확실합니다. 대표팀은 이제 임시 조치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3월 A매치 기간을 보내고 다시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몽규와 축구협회가 그동안 내린 결정을 보면 여전히 못 믿었고 불안합니다. 클리스만 선임 과정에서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밀어붙인 전과를 보면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